이제 부하측 순환 펌프 최대 전류가 21.7A, 그 다음에 효율이 92.4%, 그 다음에 380에다가 15마력, 부하 순환 펌프 전류가 지금 17.1A, 그 다음 두 번째 돌아가는 펌프 모터가 방열 순환 펌프, 요거는 지금 5.5kg, 방열 순환 펌프가 9.24. 두 개의 모터를 받지 않습니까? 전류치가 나오고 있잖아요. 전기 기사들이 이제 기계실에 와서 전류 판단을 할 때가 별로 없어요. 요청 오잖아요. 요청 오면 판단도 해주고 하는데, 전기 기사의 기본이 뭐예요? 정상적으로 운전되는 전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술이니까, 우리가 공식 중에서 전류를 구하는 공식은 기본 공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기계실에 모터가 돌아가는 거하고 운전 전류를 보여줬는데, 전기기사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공부합니까? 전기 이론을 푸는 공부를 하잖아요. 전기 공식을 가지고 뭐 푸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실무에서 실제 쓸 수 있는 그 공식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가지고 거의 다 써요. 기계실에, 기계 분야가 만지는 모터 분야를 우리가 잘 안 봐요. 기계실에, 전기기사가 기계실에 잘 들어가 보질 안 하는데 어떨 때 이제 기계팀에서 우리 모터가 이상하다, 전류가 이상하다, 아니면 내가 기계팀이다, 그러면 이 기계의 모터에 대해서 내용을 쫙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돼. 모터 사양에 명판이 딱 붙어 있고 거기에 전류라든가 효율이라든가 뭐 RPM이 막 써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모터가 운전되는 전류를 판단해서 과부하다, 아니다, 정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건지, 또 실무에서 실제 안 해보면 이론에서 공식을 배웠지만은 어떻게 대입해야 되는지 자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강의에도 그 영상 강의도 나갔겠지만 한 번 더 이제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MCCB 몰드 케이스 서키트 브레이커 해서 이제 차단기가 하나 붙어 있고, 이건 마그네트잖아요. MC 전자 접촉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모터가 달리잖아요. 모터가 달리면 모터가 도면에는 어떻게 써집니까? 뭐 삼상 380V면 380V 이렇게 써지고, 그 다음에 용량이 써지겠죠. 15마력이면 15마력을 오늘 참고적으로 할 거니까 15마력이라고 써지고, 그 다음에 efficiency 해가지고 F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92.4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이게 효율이라, 효율. 뭐 92.4% 효율. 이런 것만 달랑 써져 있어요. MCCB, MC 모터만 달랑 달려 있어. 이러면 뭐 브레이크를 올리든가 이렇게 차단기를 올리면 MC가 붙고 모터가 운전되잖아요. 그런데 콘덴서가 없어. 역률 개선용 콘덴서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예.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콘덴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콘덴서는 안 달아도 아무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효전력이라는 게 있어서 콘덴서를 달아야 되는데, 자, 일단 모터가 돌아가는데 콘덴서가 꼭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안 필요하다. 꼭 안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유효전력, 무효전력 이 관계 때문에 콘덴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운전전류를 구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느냐? 여기서 운전전류 명판에 보면 또 전류가 그대로 21.7A라고 딱 최대 전류가 구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구해졌을까요?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전력 P는 루트 3의 VI 코사인 시타. 그 다음에 이제 모터인 경우에는 효율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효율. 자, 그래서 킬로와트. 이것을 보지 않았을 때 전류 I를 만약에 구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P까지는 나와 있어. 이제 루트 3 전압도 V, I를 구하는 거니까 필요 없고, 역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전류로 하면, 자, 이것도 있고 V도 있고 효율까지 나왔는데 역률이 없습니다. 역률이 없어요. 역률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역률을 구해내야 되는 겁니다. 역률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이미 값을 줬지 않습니까? 이 값을 줬기 때문에 이 공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써보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P에다가 루트 3의 V 효율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구해보면은 15마력이잖아요. 15마력이니까 마력 곱하기 0.75로 환산시켜주고 그 다음에 10의 3승 킬로와트로 환산시켜줘야죠. 이렇게 되고 루트 3에다가 380에다가 21.7A 곱하기 효율이 92.4%다. 0.924 이렇게 하면 역률이 나오는 거예요. 역률을 환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85.2% 이렇게 역률이 나옵니다. 코사인 세타 1이 구해진 거예요. 85.2%가 하나 구해졌습니다. 역률까지 구해졌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이제 환산을 한번 시켜서 자, 루트 3의 VI 효율 먼저 할까요? 효율.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자, 여기서 전류 I를 구하라 하면은 11.25에다가 0.75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루트 3의 380에다가 전류 I를 구하는 건데 효율 알고 있죠? 0.924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알고 있습니다. 0.852. 자, 이렇게 하면 21.7A가 나옵니다. 거꾸로 환산하면. 여러분들 뭐 구하는 공식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냥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오늘 판단은 참고적으로 이제 기술을 공식을 다 대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대 전류가 21.7A라는 게 다시 환산됐죠. 역률이라는 그 모터의 무효 전력은 코일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무효 전력이 생성되는 거야. 그 무효 전력이 얼만큼 최초의 무효 전력이 몇 프로 나오느냐? 요 코사인 시타 1 이것을 개선 전 역률을 모터의 역률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률이 뭡니까? 85.2%까지만 유효 전력을 내고 나머지는 무효 전력이 나온다는 거지. 90%가 안 됐잖아요. 90%가 안 됐잖아, 이게. 한전 기준으로. 개선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개선시켜야 되는다? 코사인 시타 2. 개선 후는 95%로 개선시켜야 됩니다. 무작정 개선 후 역률은 여러분들 계산할 때 95%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95%를 개선하려고 하면 그냥 개선되는 게 아니고 이때 콘덴서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병렬 콘덴서. 마그네트 2차 측, 부하 측에 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콘덴서를 단다면 뭐 콘덴서 붙이는 건 이것이 뭐 저리 가든 세 개 따로따로만 붙여주면 돼요. 그런데 콘덴서 용량을 모르는 거예요. 콘덴서 용량을 모르는데 이걸 알아내서 알맞게 달아야 돼. 85.2%에서 95% 개선하는 것만 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콘덴서 용량을 우리가 Q라고 해보면 P 킬로와트에다가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시타라고도 발음하는 사람이 있고 세타라고도 발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발음은 우리나라 발음이니까 뭐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막 지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단위는 kVA, 용량성이기 때문에 kVA, 뭐 kVR 뭐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걸 써보면 P에다가 탄젠트 이제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2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의 제곱. 자, 이렇게 공식이 써지고 그 다음에 11.25가 그대로 옵니다. 루트 1 마이너스 0.852 제곱에다가 0.852 마이너스 그 다음에 루트 1 마이너스 0.95의 제곱 0.95 그러면 한 번 더 써주면 0.614 마이너스 0.328이 되고 3.217 kVA가 됩니다. 자, 콘덴서 용량을 kV 용량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지 않고 콘덴서 저압 콘덴서 용량은 마이크로 파라트로 환산 정전 용량으로 환산시켜 줘야 돼. 정전 용량으로
환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그 이제 콘덴서 용량 Q가 얼마 나왔어요? 3.217 kVA가 나온 거죠. 자, 이렇게 환산시켜 보면 다시 이제 환산시켜서 마이크로파라트로 구해야 돼요. 자, 정전 용량 C는 자, Q 값에다가 2파이 FV의 제곱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파라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입해서 그냥 구해 보겠습니다. 3.217에다가 10의 3승 kVA니까 그 다음 2파이 곱하기 60Hz 곱하기 380의 제곱 곱하기 마이크로파라트는 10의 6승입니다. 6승.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파라트 하면 59.125 마이크로파라트. 그러면 이거는 얼마짜리 써야 되느냐? 답은 60 마이크로파라트짜리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60짜리를 이렇게 달아주는 겁니다. 60짜리를. 60짜리 달아줘도 되고, 뭐, 여의치 못하면 75짜리 한 단계 위에 거 있어요. 이것까지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60짜리보다 하나 낮은 것도 관계는 없어. 90%만 넘으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콘덴서 용량까지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콘덴서까지 달았어. 콘덴서를 달면은 운전전류가 틀려져 버리는 겁니다. 운전전류가 틀려져요. 콘덴서가, 콘덴서 설치 전에는 21.7A가 나왔다. 그런데 콘덴서 설치 후는 어떻게 되느냐? P는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 얘에다가 효율. 이제 설치 후는 이게 95%로 개선된 거잖아요. 95%로 개선된 거야. 그러면 전류 I를 구해보면 이때 11.25 곱하기 10의 3승 루트 3 곱하기 380에다가 0.95 곱하기 90.4% 0.924. 자, 이렇게 19.47A가 나옵니다. 19.47A.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운전전류예요. 운전전류. 여러분들이 전격전류 하는 거, 이것은 최대전류를 얘기합니다. 최대전류. 이것을 우리가 전격전류. 아, 모터에 콘덴서를 꼭 설치 안 해서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터에 콘덴서가 설치 안 된 상태에서 순수하게 모터가 최대로 먹는 전류를 전격전류라 그래요. 자, 그런데 실제 운전해 보면 모터 뭐 물펌프라든가 이런 게 내부가 좀 수월하게 돌아간다고. 즉 힘이 이것도 다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뭐 17.1A도 나올 수 있고 뭐 18A도 나올 수 있고 범위가 막 들쭉날쭉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한 값이 꼭 나오는 게 아니고 모터의 부하의 가감 정도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거예요. 틀려지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아, 이렇게 그냥 이 운전전류보다 더 적게 나오면서 돌아가잖아요. 적게. 인버터 같은 거 달았을 때 막 80% 운전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인버터 달아보면 요런 것이 16A까지 막 떨어져 버립니다. 이거에 뭐 80% 70% 운전해버리니까. 자, 그런데 과부하 EOCR 여기에다가 뭐 EOCR을 하나 단다. EOCR을 달았을 때 과부하 세팅을 하는 방법은 제가 앞에서도 동영상에도 나갔었지만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21.7A다. 이거에 115에서 125% 뭐 이렇게 구해서 27.1A까지 이제 이렇게 세팅하기도 하는데 이건 순전히 이론적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맞춰야 돼. 그런데 만약에 뭐 한다면 이거에 몇 프로 뭐 130%에 맞춘다. 대충. 그러면은 EOCR 최대 세팅을 뭐 얼마에 하면 되겠습니까? 뭐 27A 하면 27A, 30A 하면 30A 이렇게 해도 이 정도에서 이상 올라가면 EOCR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민하게 맞출 수가 있어. 근데 예민하게 맞췄을 때는
17암페어에서 27암페어면 와 10암페어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다음 23암페어만 해도 한 5암페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민한 거 아니고 이 정도 맞춰주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동전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면 한 10A 차이는 이렇게 놔둬도 관계없습니다. 모터가 이상이 있을 때는 10A는 순간적으로 올라버리거든요. 순간적으로 올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기기사가 되면 이제 이렇게 쉽게 풀어가는 방법을 갑자기 해보려고 하면 이 공식도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데라 방송에서는 계속 리바이벌 방송도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